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요, 여러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.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, 오늘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,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.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온 지 13년이 됐습니다.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처음 미국에 올 때에는 우리 가족이 떨어져 사는 세월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. 그저 영어 어학연수 겸 몇 년만 있다가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죠. 그런데 큰애가 중학교에 막 올라갈 쯤에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, 가서 학원만 다니며 생활하기 싫다,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.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, 한국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아이는 심각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국 생활은 길어졌습니다. 할 수 없이 큰애만이라도 대학에 입학하면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 학비를 붙였습니다. 처음 얼마 동안 기러기 아빠를 힘들어했던 남편도 자유롭게 사는 게 점점 익숙해졌는지 힘들다는 말은 줄어들었는데, 그 대신 1년에 두어 번 정도 미국에 들어와 2주 정도 함께 생활을 하면 그때 저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가 한국에서 올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더구나 성장 과정에서 아빠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은 한 공간에 있어도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인지 남편은 미국에 들어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그렇게 짜증을 내고, 자기가 그동안 사업해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았으면 너도 아이들도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, 이보다는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.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더 싫어하게 되었고, 또 이제 큰애가 대학생이 되어서 남편은 저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밤잠이 안 옵니다.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일단 대화가 되질 않아요. 말끝마다 자기 덕에 미국에서 살았으면 자기한테 잘해야 한다는 그 말도 지긋지긋합니다. 저는 헤어지고 싶은데 남편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면서 정 그러면 자기 혼자 벌어서 돈 붙였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이혼녀 되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. 아니, 결혼생활 20년이 넘었는데 빈손으로 나가라니요. 사실 이혼하면 살 길이 막막하긴 합니다. 두렵기도 해요. 주변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립니다. 하지만 이 사람과 사는 건 더 자신이 없네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사연을 함께 만나봤는데, 한때 그 기러기 이 가족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,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됐던 적이 있었는데,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, 사실 그 문제는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. 그죠? 그러니까 가족도 한참 많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참, 그죠? 같이 공통적으로 나눌 대화도 없어지고, 네. 서먹서먹해지고, 뭘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가, 그 이유를 참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. 네네. 저는 이제 이 사연의 그 남편 입장도 많이 좀 이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? 네네.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예. 자,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또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. 함께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본 분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. 1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조금 서먹할지는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처음 신혼 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요. 애가 있고 조금 맞춰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. 생활 환경도 다 안 맞고 그렇지만은 생각을 내려놓고 좀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라 그럴까, 초심으로 돌아가야지. 그게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요즘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,
자신 있으면 떨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떻게 애들이 더 힘들잖아요. 그럼 같이 뜻을 맞춰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. 무조건 갈라선다고 해서 대책이 우선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죠. 어차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주는 얼굴 뵀을 거 아니에요. 최하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.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도 서로 뭐가 있었던 거지. 무조건 뭐 뜻이 안 맞는다. 자기 개인주의적이다.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 살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될 것이고. 서로 또 부딪혀 살면은 또 사는 것도 서로 맞춰야지 뭐 어떻게.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추억 찾기? 뭐 서로 마음이 둘 다 틀리지 않으면 다음에 뭐 딴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? 애들이 있다니까. 같이 또 있다 보면 다시 또 정이 또 들게 마련 아닐까요?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애들 교육 위주로 부부분들이 집중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. 근데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떻게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. 무조건 이혼하는 거는 두 분 사이의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러기 생활을 하면 이런 문제를 벌어질 거를 두 분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방학 때 같은데 뭐 남편이 간다든가 아니면 뭐 아내분이 애를 데리고 와서라도 일단은 뭐 결론은 어떻게 나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연구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.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했고요. 처음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가 또 원하고 아이가 너무 원하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게 된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. 떨어져 있으면 말이 안 통해요. 할 얘기도 없고 그건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참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예. 제가 조금 좀 가혹한지는 모르겠지만 네네.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좀 돌아보세요. 네네. 맨 처음 아이를 보낼 때 왜 미국으로 가자고 그랬는지 누가 가자고 그랬는지 그냥 궁금해요. 가장 바람직한 건 아이가 가고 싶을 때. 근데 지금 대학생이 다 한 13년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그죠? 그러게요. 뭐 한 고학년이나 그죠? 한 3, 4년 때 갔을 법해요. 네네. 이런 경우 아마 아이가 가자고 하는 경우는 드물걸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 간 건데 지금 이혼을 생각할 만큼 갈라져 있다면 참 이건 아이러니죠. 아이를 위해서 갔는데 아이와는 대화도 안 통하고 네. 가정은 깨지게 생겼고. 사연을 보면 뭐 아이 때문에 갔는지 영어 때문에 갔다면 더더욱 그죠? 재고해봐야 되고요. 정말 극단적으로는 영어 몰라도 살 수 있고요.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등등 해서 그런 이제 뭐 가능성 더는 낮았고, 그러니까 정말 뭘 위해서 갔는지 그걸 위해서 지불할 만한 대가를 치러야 될 만한 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지난 과거를 제가 자꾸 들춰서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를 반드시 한번 좀 짚어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럼요. 여기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여기까지 와 있고 이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얘기고요. 저는 이 남편이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누구 덕에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잖아요. 옆에서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그러고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도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. 멀어지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 서운함이 쌓이면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인정을 먼저 해주면 정말 당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아. 당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거야. 이거를 충분하게. 저는 제가 여기서 충분하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래요. 쟤 했죠. 한두 번 해봤어.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럼 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뭐 이런 데가 나오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아직 한국에 안 들어오셨어요. 이분이. 아직도 떨어져 있는 기간이야.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노력을 해본 다음에 이 글을 썼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부로서의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직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. 아직까지도. 아니 아직도 지금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지금. 걱정이 되고. 걱정되고 두려움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
이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거지. 네. 그러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은, 조금 함께 생활하면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 남편분이, 인정을 받고, 공감받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, 모자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.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던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, 남편 혼자서 한국에서 살고, 가족들은 다 외국 가 있고, 이게 사실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가정의 형태이자 모습이고,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. 지금 이 기록이 가족들이. 정상 비정상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거죠. 네네. 결혼했으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아니지만, 그죠? 13년 결혼 생활에 거의 반 이상을 떨어져 사는 건데요. 그리고 이 부인도 사연 보내주면 많이 힘들었을 힘드셨을 거예요. 거고 서로 어떻게 힘든 지냈는지 거예요. 모르지만, 그러나 13년간 혼자 사는 남편의 그 고충도 들여다보면 처음엔 잠시 자유스러움 때문에 좋으는지 모르지만 혼자 밥 해 먹어야죠. 외롭죠, 그죠? 그럼요.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충분했느냐 안 했느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. 남편이 느낄 만큼. 네. 그러니까 이 남편을 떠나서도 우리가 보통 보면 왜 이렇게 생색내느냐 그러는데 생색내기 전에 충분히 읽어주고 인정해주고 그죠? 그것을 오히려 표현해주면 얘기를 잘 안 하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는 아이들 대학교 이제 들어갔으니까 들어오셔야 되고요.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어려우시면 일부는 아들한테 좀 지우세요. 미국 사회는 더더욱 네. 본인들이 벌어서 학교 가는 세상인데 그렇죠. 부모한테 받는 혜택은 다 받고 그리고도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런 건 싫고 네. 대단히 모순이죠. 네. 그러니까 설사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싸우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남편 입장 좀 대변도 좀 해주고 남편 공로도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셔야죠. 네. 아내분 입장에서도 지금 그 사연을 보내셨기 때문에 큰 그 문제를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.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나이 먹더니 이제 거기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까지 하고 아주 견딜 수가 없다. 예.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오랜 세월 떨어져. 세상에 매일 얼굴 보고서는 지지고 볶고 살아도 말이 안 통해 죽겠는데 이 10몇 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, 참 힘들 것 같아요, 두 분이.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부인들은요,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연을 통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인데 편한 거예요. 남편이 벌어다 준 돈만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본인이 생활비까지 충당하셨으면 네. 집안 뭐 대소사 같은 거 안 챙기셔도 되고 물론 고충은 있어요. 예. 처음에 가서 본인도 말이 안 통하는 사회에서 애들만 뒷바라지 하느라고. 저도 뭐 외국에 잠시 살아봐서 알겠지만 네. 쉽죠.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죠. 어떤 의미로 보면. 그러니까요. 거기다가 더더욱 이혼하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지금 일어설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. 네. 13년 떨어져 있는 생활 동안 다시 한국에서 들어와서 적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혼은 한참 뒤에 생각하시더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완전히 접어놓으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남편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그죠?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뭐 유학생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케이스인데 이제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제 주위에 있는 이제 유학생이나 이제 기러기 가족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이게 참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만약에 아이가 정말로 잘 적응을 해서 외국 그 커뮤니티에 잘 영입이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미국 사람이 되면 그 한국에서 아이를 외국에 보낸 부모님은 내 아이가 아니더라고요. 더 이상 말도 안 통하죠. 문화적으로도 공감대가 없죠. 서로 떨어져 살죠. 그러니까 그냥 그 외국애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미국 사람으로 봐요. 예. 근데 또 안 됐어. 그러면 외국에 보내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10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잘 안 된 케이스다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누가 보내달라 그랬냐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좌절스러운 경우도 보고 이게 참 예, 우리가 그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유학하는 것을 큰 어떤 그 어떤 성공의 어떤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많이 택해 왔는데 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또 구조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예.
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았어요. 네네, 그동안에 그동안에. 제가 만났던 가족들도 부부가 뭔지 결혼 생활이 뭔지에 대한 그런 기본에 좀 충실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네네.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 남편이 그 예를 들면 아이하고도 아빠하고의 관계가 이제 안 좋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머니시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들은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옆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함께 요거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무조건 그냥 헤어지고 싶다. 근데 이제 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이제 이게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네.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한국에 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직면해가지고 문제를 문제는 많지만 산적해 있는 문제는 많지만 하나씩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.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좋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또 거기 몇 달 만에 만났는데 거기에서 부부싸움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, 지금. 남편 입장에서 보면요. 자기만 혼자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한 팀이 돼서 자기만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죠. 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 의견은 일단 어머님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실 것. 또 경제적인 형편으로 아이들 학비 계속 대기가 힘들면 일부분은 아들한테 그 부담을 지울 것.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. 네.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시작이에요. 네네. 빨리 들어오셔서 두 분이 선택한 배우자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두 분이 대화하시고 적응하시고 더러는 가끔 다투신다고 하더라도 네. 그것까지가 결혼 생활이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긴 장기전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헤쳐나갈 건지 작전을 짜셔야죠. 네네. 이혼은 대처는 없고요. 음. 한참 뒤에 생각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. 저는 이거 좀 딴 얘기인데, 남편분이 이제 뭐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말을 자꾸 이제 서로 상처 주는 말을, 독하는 말을 뱉게 되는 건데, 예. 빈손으로 나가는 이혼녀가 되게 해주겠다.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. 제가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네네. 아무리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상처되는 아주 독한 말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정말. 무슨 카피처럼, 아니, 저도. 광고 카피처럼 뇌리에 그대로 네. 예, 평생 남을 것 같아요. 이런 저도 결혼 생활을 제가 이렇게 되짚어보면 네. 남편이 정말 이렇게 했던 가슴에 콕 박이는 그런 게 제가 이걸 끌어내려고 해도 그러니까 좀 씻어내려고 해도 때때로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너무나 상처되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이건 잘못하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그럼요.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노감에 안 좋은 얘기를 확 던질 수가 있어요. 때때로. 네.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곧바로 좀 침착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심했다 싶으면 바로 좀 수정하는 시간이 네네.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. 네.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 본심이 아니었다. 이렇게 좀 시작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. 좋죠. 뭐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그러지 말고 어떤 이유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네. 설사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진짜 사과하시면 좋은데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화가 나서 극단적으로 분노가 차올라서 한 고의 얘기만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정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많아요. 그러면, 예. 그 한마디가 참, 근데 외국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. 외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.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너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로 미안하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,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, 미안해, 그냥. 내가 말을 좀 그랬네. 이러고서 넘어가는데 사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시 또 뇌리에 떠오르고 그러는 경우들이 또 특히나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흔히 보면 사과 받는 입장에서 네.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.
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. 왜 그러냐면 모를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네. 상황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내가 이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네. 그럴 때 당신 심정이 어땠어? 이거를 꼭 물어보라고 얘기해요. 그럴 때 심정이 어땠느냐. 당신 마음이 어땠겠어? 이러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. 아내가. 네네네. 어떻게 20년 동안 살았는데 나보고 빈손을 나가라 그랬을 때 나 정말 억울하고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 나 살고 싶지 않았어.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랬겠다.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당신 입장에서도 서운했겠냐, 억울했겠냐. 이 마음까지 조금 읽어주는 것까지 좀 해줬으면 해요.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공감되고 읽어주기를 상대방이 바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족들이 해주기를 가장 바라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같이 사는 가족들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 그런 경우들이 그 요구가 크지 않았을까? 충족이 안 됐을 때 가족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죠. 그러게 말입니다. 네, 오늘도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.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음이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올 한 해도 두 분과 함께 참 많은 분들의 사연들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예, 내년에도 더 좋은 또 말씀들 부탁드리겠고요.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인사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. 새해는 좀 더 웃음과 행복이 더 많은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가족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가정,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, 그거를 내년에는 꼭 실천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